우리나라 U20 대표팀이 나이지리아 꺾고 4강 진출했습니다. 내일 오전 6시면 이탈리아와 정면 승부 벌이는데요.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면서 내일 경기에 대한 전망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전화 연결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선수들 너무 잘 뛰고 있는데 여태까지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대회 전에는 네. 솔직히 걱정이 좀 많았던 팀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안팎에서 좀 그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전 대회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강인이라고 하는 네. 워낙 그 슈퍼스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너무 잘해주니까 네. 대회 전에 살짝 걱정했던 게 미안할 정도로 네, 우리 선수들이 팀으로 잘 싸우고 있고 두 대회 연속 4강 이상 진출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뤄내가지고 정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있으실까요? 뭐 사실 워낙 올라오는 과정들이 드라마 같아서 기억이 남는데 네. 그래도 저는 가장 멋있었던 장면은 배준호 선수가 네. 에콰도르와의 16강 경기에서 두 번째 골을 넣었던 그 맞습니다. 장면. 네, 그러니까 왼발로 잡아놓고 또 상대가 오니까 또 꺾어서 오른발로 마무리했던 골키퍼까지 완전히 속였던 그 슈팅이 그건 아마 이번 대회 최고골 중에 하나로 꼽힐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가장 또 기억이 남습니다. 자, 특히 이번 U20 월드컵에서 언급되는 게 수비 얘기거든요. 그 전에까지 우리가 수비가 좀 약했다고 평가가 됐는데 이번에 수비 조직력이 좀 탄탄해진 배경이 있을까요? 네, 그게 오히려 약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대회 전에 우리가 수비가 불안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은중 감독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 3백으로 바꿀까? 수비를 숫자를 더 많이 둘까? 이런 고민을 계속 했었어요. 네. 만약에 대회 전에 뭐 우리 전력 좋아, 수비 좋아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고민을 안 했을 텐데 수비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보니까 수비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많이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번 대회 보면 특징이 수비를 굉장히 강하게 하다가 우리가 세트피스나 역습으로 골을 넣는 게 거의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회에 8골을 넣었는데 사실 이런 수치가 나올까 말까 할 것 같은데 8골 중에 4골이 무려 세트피스입니다. 세트로 넣은 골이 4골이다. 거기서 이제 중앙 수비수인 최석현 선수가 헤딩으로 아주 멋지게 골을 연속해서 넣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내일 결국 이 이탈리아하고 4강 벌리는데 카사데이 선수, 이탈리아 카사데이 선수가 관심사가 되는데 어떤 선수입니까, 이 선수? 카사데이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잉글랜드 토트넘에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많이 보시잖아요. 다 보죠. 거기 명문 팀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첼시입니다. 이 선수가 첼시 소속인데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레딩이라는 곳에 임대 가서 뛰고 있는데 원 소속 구단은 첼시일 정도로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받았던 선수고요. 이번 대회 벌써 6골로 이번 대회 득점 1위입니다. 사실 포지션은 스트라이커는 또 아니에요. 약간 미드필더인데 키가 큽니다. 그래서 피지컬도 좋고 미드필더이면서도 공격을 할 때는 앞쪽으로 박스 쪽으로 들어와서 또 슈팅도 잘 때리는 또 전담 키커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등번호 8번의 카사데이 그리고 이 선수를 도와준 선수가 10번의 발단지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발단지? 키가 좀 작아요. 키가 조그만데 이 선수가 굉장히 재간이 좋습니다. 좋은 기술로 이 카사데이라든지 앞에 있는 암브로시노, 에스포시토 이런 선수들에게 이제 볼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8번의 카사데이, 10번의 발단지 이 두 선수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두 선수 철저히 봉쇄해야 됩니까? 사실 이 두 선수를 전담 마크한다라고 하는 건 요즘 축구에서는 가능하지 않고요. 지금 이탈리아가 보면 중앙 밀집을 상당히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사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드필더들을 모두 다 가운데다 몰아놓고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드가 좀 빌 때가 있는데 우리는 가운데 약간 선택적으로 수비할 때는 집중을 해주고 공격을 할 때는 측면 쪽으로 빠르게 우리 빠른 발을 활용을 해서 측면 쪽을 벌려준다면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회가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김은중 감독이 나이지리아전, 에콰도르전에서 라인업을 달리 했었거든요. 이탈리아전에도 좀 달리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라 보십니까? 저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16강, 그러니까 8강하고 16강 그 사이는 쉬는 날짜가 3일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바탄 3일이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좀 쉴 사람 쉬어야 된다. 같이 뛸 수는 없다. 이번에는 지난 8강 끝나고 내일 아침에 있을 4강까지는
4일에십니다. 4일. 그래서 어제 김은중 감독이 그렇지 않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번엔 그래도 쉬는 시간이 좀 있어서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다. 그래서 상대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오로지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아마 김은중 감독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베스트 11을 큰 변화 없이 좀 출전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전략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탈리아 상대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김은중 감독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예. 갑자기 새로운 전술과 전략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겁니까? 이번 대회 준비했던 것처럼 일단 우리가 수비를 할 때는 음흠. 뭐 그 앞쪽에 미드필더와 더불어서 굉장히 좀 두꺼운 수비벽을 좀 구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전체적으로 조금 느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빠른 공격을 시도하면서 세트피스에 집중한다면 결국 4강은 사실 골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아하, 예. 뭐 한 골, 많이 나도 두 골 차 정도에서 갈리기 때문에 그 한두 번의 어떤 기회를 살리기 위한 집중력을 하기 위해서 아마 김윤중 감독은 좀 더 주문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2019년에 우리는 준우승했었고요. 이탈리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 U20 월드컵에서 3회 연속으로 4강에 진출한 팀이에요. 강한 네. 팀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렵죠. 사실 예. 이탈리아는 축구 잘하는 나라잖아요. 물론 그렇죠. 요즘 이탈리아가 우리가 이제 카타르 월드컵 얼마 전에 있었는데 예. 피파 월드컵에 잘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형들은 조금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네. 전체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나폴리가 있는 나라가 그렇죠. 이탈리아잖아요. 그래서 나폴리요. 예. 이탈리아가 워낙 뭐 축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예.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 뭐 결코 만만하다고 볼 수 없겠죠. 자, 그렇다면 뭐 이런 질문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망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일 경기 결과.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예. 제가 우리나라 이긴다 그러면 되게 싫어하실 겁니다. 왜요? 항상 틀리기 때문에. 반대로 나온다고요? 네, 제가 지금 네. 과정에서도 16강, 8강도 YTN 나가서 전부 다 진다고 그랬는데 이겼거든요. 그러면 진다고 얘기해 주셔도 되겠네요. 예. 근데 진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네. 실제로 이탈리아는 셉니다. 그래서 세고. 예.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뭐 축구가 그렇게 데이터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확률이 어떠냐 그러면 저는 뭐 절반 이상은 이탈리아가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냉정하게. 이게 예. 하지만 이게 뭐 단판이니까 예. 그런 변수는 좀 생각해야 되고, 네. 뭐 이탈리아도 분명히 약점이 있었죠. 우리가 이긴 나이지리아의 조별리그 때 진 팀이에요. 물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단 논법으로 이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잡았던 나이지리아에게 졌던 팀이기 때문에 우리로선 못 넘을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우리보다는 객관적인 전력은 강하다라고 하는 걸 선수들도 우리들도 저희 좀 지켜보면서 경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는데 이 연장이나 승부차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지, 가게 되면 우리가 또 유리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사실 그 연장이나 승부차기로 끌고 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확률이 반반이잖아요. 이제는 뭐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으니까. 예. 승부차기에서 사실 누가 확률이 높다 얘기하는 것은 뭐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예. 사실 그래서 이런 4강이나 이렇게 가면 그런 이제 이거 연장전까지나 승부차기까지 다 감독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탈리아나 독일 축구는 특히나 더 이런 뭐 토너먼트에 올라오면 그쪽 나라 말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노제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1대0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점만 내자. 예.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이탈리아랑 붙었을 때 16강에서 네. 토티라고 하는 선수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대0이면 충분하다. 그게 사실은 상대를 얕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항상 한 골 승부로 이런 경기에서 경기를 하거든요. 수비를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예. 그래서 우노제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아마 이탈리아도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뭐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예. 연장이나 승부차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죠. 수비 위주로 아주 탄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주셨기 때문에 연장 승부차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자, 앞으로 이제 우루과이, 이스라엘 요 승리팀하고 이제 겨루게 될 건데 여기는 누가 이길까요? 너무 저희가 넘겨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스라엘이 물론 브라질을 꺾고 네. 지금 올라온 저력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의 이 대회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고 있고 네. 뭐 이런 걸 놓고 보면 그래도 우루과이가 좀 더 좋지 않을까. 남미 쪽의 국가니까요. 예, 이런 거를 살짝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반대로 안 나오길 바랍니다. 자, 우루과이하고 우리랑 결승전에서 맞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누가 골 넣을지 한번 예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수. 배준호 선수로 하겠습니다. 배준호 선수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